2025년 6월 말 미국과 중국은 히토류 기술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중대한 무역 협정을 조용히 체결했다. 공식 발표나 상세 문서 없이 이루어진 이 협정은 단순한 경제적 합의가 아니라 새로운 지정학적 무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의 상무부 장관의 짧은 발언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으며 글로벌 상업 질서가 계층화되고 국제 파트너가 분류되며 베트남을 포함한 국가들은 이 치열한 게임에서 자신의 위치를 빠르게 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왜 미국은 갑자기 10개국과 동시에 협상을 추진하는가? 중국은 어떻게 히토류를 기술과 교환하도록 강요받았는가? 그리고 베트남이 우선순위 없는 그룹으로 분류된다면 어디에 설 것인가? 이 협정의 배후에 숨겨진 기회와 위험, 그리고 베트남의 전략적 선택을 깊이 파헤쳐보자. 초강대국의 거래 미중 간의 긴장된 타협 미국과 중국 간의 협정은 단순한 경제적 합의가 아니라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정치적 행위다.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은 중립적이고 상징적인 장소로 세계무역기구 WTO와 같은 국제기구가 점차 영향력을 잃는 가운데 선택되었다. 이는 이상적인 합의가 아니라 두 초강대국이 서로를 완전히 제압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적 휴전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시진핑 주석은 각각 국내 경제적, 정치적 압박에 직면해 있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재정 불안정, 중국은 부동산 위기와 수출 부진으로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2018년 시작된 관세 전쟁은 공급망 기술 전략, 자원 지정학적 통제권을 둘러싼 전쟁으로 진화했다. 미국은 칩 설계 소프트웨어, AI 군사 기술 등 첨단 기술을 차단하며 중국을 압박했고, 중국은 전기차 국방 에너지 산업의 핵심인 히토류를 무기로 활용했다. 제네바 협정은 상호 인질 교환과 같은 성격을 띠었다. 중국은 히토류와 연구자석 공급을 약속했고, 미국은 에탄 산업용 플라스틱, 원료칩 설계, 소프트웨어, 민간 제트 엔진 관련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이 거래는 선출하 후제재 해제라는 조건부 메커니즘으로 신뢰 부족 속에서 상호 견제가 유지되었다. 이 협정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양측이 국내 정치적 반발을 피하고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이다. 트럼프는 중국과 어제 협정을 체결했다고 선언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는 미국 유권자와 중국에 대한 압박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이다. 중국 역시 내부 안정 유지를 위해 협정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며 강압적 이미지를 피했다. 이 모호성은 시장과 제3국이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며 위반 시 즉각적인 보복 가능성을 열어둔다. 21세기 자원의 교환 히토류와 공급망의 대결 히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풍력 터빈 위성 유도 미사일 반도체 양자 컴퓨터 등 핵심 산업의 필수 요소다. 중국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히토류 채굴의 63% 정제의 85% 이상을 장악하며 서구 첨단 산업의 약점을 쥐고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의 히토류 광산을 재가동하고 호주, 베트남, 캐나다로부터 수입을 늘렸지만 단기간 내 중국의 정제 역량을 대체할 수 없다. 제네바 협정에서 중국은 너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히토류 원소로 만든 연구자석을 미국에 공급하기로 했고, 미국은 칩 설계 소프트웨어와 에탄 관련 제재를 완화했다. 이 출하 검증, 제재 해제 메커니즘은 상호 불신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중국은 연구자석 세계 시장 92% 점유율 먼저 납품하고 미국은 이를 검증한 후 제재를 완화한다. 이는 단순한 자원 거래가 아니라 중국의 정제 기술을 미국이 구매하는 형국이다. 반면 미국의 기술 제재는 중국의 칩 제조사 SMIC, YMTC와 산업 공급망에 큰 타격을 주었다. 에탄 부족으로 중국의 플라스틱 산업은 재고 압박과 주문 감소에 직면했다. 이 협정은 양측의 단기적 압박을 완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호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계속된다. 미국은 국내 및 동맹국의 히토류 역량 강화를, 중국은 칩 설계 소프트웨어와 독자적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2025년 협정이 최종 해결책이 아니라 다음 대결을 준비하는 일시적 휴전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10개국 동시 협상과 계층화된 상업 질서, 미국은 중국과의 협정과 동시에 전략적 무역 파트너로 선정된 10개국과 개별 협상을 추진하며 글로벌 상업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이는 WTO나 CPTPP 같은 다자 협정이 아닌 미국이 주도하는 선택적 양자 협상이다. 인도, 일본, 한국, 호주, 영국, 캐나다, EU, 멕시코, 베트남, 동유럽 국가, 폴란드 또는 헝가리 추정과 포함된 이 국가들은 공급망 군사 동맹 기술, 지정학적 중요성에서 핵심적이다. 미국은 7월 9일을 기한으로 국가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한다. 1그룹 완전한 협정을 체결 관세 혜택과 미국 시장 접근 보장, 2그룹 협상 중 일부 무역 장벽 유지, 3그룹 비협력 국가 관세 부과 기술 수출 제한 공급망 우선순위 제외. 이 분류는 객관적 기준이 아닌 미국의 조건 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트럼프는 협정 미체결 국가의 원수에게 최후 통첩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압박을 강화했다. 이는 외교적 협상이 아니라 정치적 충성 테스트로 국가들은 미국 편에 서거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중국 역시 이에 대응해 1대1로와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며 비미국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세계는 상업적 양극화로 치닫고 있으며 WTO와 같은 다자체제는 점차 무력화되고 있다. 국가들은 더 이상 중립을 유지하며 양쪽에서 이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글로벌 시나리오와 베트남의 전략적 과제 미중 협정은 상업적 평화가 아닌 조건부 휴전이다. 선출화 후제재 해제 메커니즘은 신뢰 부족을 드러내며 2025년 미국 대선이나 중국의 경제 위기가 협정을 붕괴시킬 수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중심의 생산을 분산하며 베트남, 멕시코, 태국, 인도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지정학적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공급망 트렌드를 반영한다. 베트남은 미국의 10개국 우선 협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자의료기기 첨단 제조업의 FDI 유입과 미국 시장 접근 기회를 약속한다. 그러나 중국산 재수출 데이터 투명성 미흡, 미국 조건 불수용 시 2그룹 또는 3그룹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다. 중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력도 베트남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베트남은 중립적이면서도 주도적인 외교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미중 양국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되 기술 자립 법적 투명성 지역 협력, ASEAN, RCEP를 강화해야 한다. 자유무역 시대는 끝났다. 이제 상업은 전략적 도구이며 권력은 제품이 아닌 협상력에서 나온다. 베트남이 이 치열한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신속하고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과연 베트남은 이 분극화된 세계에서 어디에 설 것인가?